저는 저학벌 저스펙으로 대기업 및 금융권에 서류 합격을 해본 요한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이번에 삼성이 채용이 떴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우리 취준생들한테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람 없을 때 길 가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저 혼자 영상 통하는 척을 할게요. 사실 삼성은 서류 합격률이 높습니다. 많은 지원자들한테 에세이 합격을 하고 G사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홀하게 쓰라 이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예전에 어떠한 전개 방식으로 자소서를 썼고 예전에 저도 에세이를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노하우를 좀 공유를 해볼게요.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 항목을 먼저 봅니다. 근데 그 항목 중에서 우리가 모든 항목을 다 잘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 중에서 더 중요한 항목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항목들은 가중치를 두고 쓰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항목들은 가중치를 약간 힘을 빼고 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삼성 자소서 항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중치를 두고 쓰셔야 하는 항목은 바로 첫 번째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항목이고, 그리고 마지막 4번 항목 직무 역량을 쓰는 항목, 이 두 가지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나머지 두 항목, 이제 성장 과정하고 최근 사회 이슈 있잖아요. 물론 그 두 가지는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지원 동기를 쓸 때 가장 큰 실수는 회사에 대한 칭찬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성이 어떤 회사이고 너네 회사가 너무 좋고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전혀 매력적인 자소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고 그게 다른 회사가 아니라 니네 회사, 그 여러분이 지원한 계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 내가 가진 직무 역량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경쟁사가 아니라 너네 회사에 내 역량이 딱 맞는 이유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른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신년사라든가 올해 회사마다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부 목표가 있고 그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사업 목표와 내 직무 역량과 연결시키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장 과정은 1500자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인 역량으로 모든 항목을 다 채우기에는 조금 글자 수가 많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1500자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인성적인 역량을 쓰고 나머지 반 정도는 그 인성적인 역량을 가지고 실제로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풀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협업이나 팀워크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성장과정 서두에 내가 팀워크와 협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를 절반 정도 쓰고, 나머지 절반은 실제로 내가 그 팀워크와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실제로 프로젝트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조직생활이라든가 알바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한 절반 정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관에 대한 설명의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그 가치관을 실제로 가지고 살아오면서 발휘했던 경험을 절반,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 세 번째 항목 볼게요.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1등 이슈 있죠. 그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구직 활동을 할 때 저 역시 이제 삼성 자소서를 썼고 이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 이슈가 무엇이냐면은 구글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대결, 이게 제일 이슈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 이 항목을 뭘 썼겠어요. 뭐 딥러닝이나 AI, 알파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겠죠.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야.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소서라는 건 결국은 남들하고 차별화되게 써야지, 남들하고 똑같이 쓰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1등 이슈는 피해라. 그럼 지금 그 이슈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다 아시겠죠. 언택트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언택트나를 주제로 이 항목을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주제로 한 수천 명이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차별화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럼 도대체 뭘 써야 되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그 산업에 대해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나 오래된 해소되지 않은 오래된 관습 같은 거 넘어서야 되는데 좀처럼 넘어서기 힘든 그런 이슈. 세 번째는 업종이나 산업에 관련 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산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회적 이슈를 썼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법안이 이제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통과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저만의 의견을 나타냈고 거기서 제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뭐 산업과 관련 없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지만은 큰 부담을 갖진 않고 써도 된다. 마지막 항목으로는 직무 역량이죠. 여기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 항목에서만큼은 여러분이 뭐 책임감, 열정, 노력, 끈기, 뭐 소통 능력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명확한 역량들 있죠. 예를 들면 공학 지식이라든가 재무적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어학 능력, 프로젝트 경험이라든가 직무 관련 경험한 알바나 인턴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직무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역량들을 몇 가지 나열을 해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하게 지원을 하시고 저도 다음 영상을 또 언제 이렇게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문과전공 아싸들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다음에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